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잘 안 풀리는 건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조던 피터슨은 경고합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문제의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강한 자는 내면에서 답을 찾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철학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간이 왜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를 깨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며 피와 땀을 흘려 노력했음에도 그 결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사회가 문제야. 세상이 잘못됐어. 이런 생각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진통제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설명할 때 타인을 탓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느낀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남을 탓할까요? 왜 우리는 매번 그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부를 탓합니다. 상사가 날 몰라줘서 그래.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 그게 문제야. 세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아.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달콤한 최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외부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문제의 주체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상황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힘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타인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이 말은 짧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타인을 탓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요? 그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고 자신의 상처에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달콤한 위로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입니다. 타인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성장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당신의 삶에 존재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당신의 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성장은 조용히 멈춥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서서히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로 성장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망침은 반복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도망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혼돈 속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이 점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우리의 자기 기만을 벗겨냅니다.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당신이 남을 탓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냉정하고도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탓하는 것을 하나의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놓는 순간 삶은 이제 외부의 변덕과 타인의 잘못에 좌지우지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실망시키죠.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기면 당신은 더 이상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스스로에 의해 폐기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통을 견딜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내면은 점점 약해지고 어느새 무기력과 체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니체 역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노예 도덕은 항상 외부를 원망한다. 그것이 약자의 방식이다. 이 말은 듣기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약한 자는 늘 타인의 잘못을 말합니다. 세상의 불공정함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 사회가 문제야.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강자는 다릅니다. 강자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고개를 돌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언제나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게으름, 혹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 열쇠입니다. 당신이 그 열쇠를 잡을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늘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며 현실을 비난하는 노예 도덕의 길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의 길입니까? 조던 피터슨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을 잃은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파도에 휩쓸려 떠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류하는 동안 삶의 목적과 방향마저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조차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가 왜 계속 일어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남을 탓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문제야. 세상이 불공정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되뇌이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피터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를 권합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종이에 당신의 삶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온 분노와 좌절, 당신의 불행의 이유를 가감없이 적어 내려가 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핑계도 합리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종이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라고 피터슨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자기 기만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결국 세상이 나를 몰라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기만은 당신을 성장의 길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의 장막을 벗겨내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잘못, 실수를 정면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시선은 서서히 바뀝니다. 타인을 향해 있던 비난의 시선이 조용히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운명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어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는 것. 이 말은 단순한 수용을 넘어 삶의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불행과 고통까지도 자신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덧붙입니다. 약자는 타인을 원망하고 강자는 자신을 단련한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불행, 그것이 정말 외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 책임 때문일까요? 니체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자의 철학입니다. 강자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자신의 무기로 만들 때까지 견디고 단련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강자가 됩니다. 강자는 그 고통을 견디며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고통은 당신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 탓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 묻고 다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주인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강인한 인간으로 거듭난 당신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본 것 자체가 당신이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성의 파편들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철학을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힘을 전하는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삶을 바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방을 정리하라. 그 사소한 질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합니다. 방을 정리하는 일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더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대단한 결심이나 큰 성공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피터슨의 이 말은 단순한 청소 지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무너진 질서를 되찾기 위한 심리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왜 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방은 당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도 똑같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쌓인 서류들, 흩어진 물건들, 먼지가 내려앉은 구석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은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혼란이 큰 혼란으로 자라나고 마침내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도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과 내면에 고스란히 남아 더 큰 혼돈을 불러옵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삶의 혼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어서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부터 정리하라.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변화다. 그리고 이어서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부터 정리하라.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대한 목표나 완벽한 계획부터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계획은 작은 장애물 하나에도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피터스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라고. 당신이 방을 정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작은 방 한 칸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칸의 질서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한 칸의 청소가 당신의 혼란을 걷어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소한 행동 속에서 자신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첫 발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혼란의 한가운데 있나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요? 당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해 보이나요? 그렇다면 멈추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당신의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 그 한 장을 제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그 서류 한 장을 정리하는 이 작은 행동이 결국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혼돈을 정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의 방 한 구석에 쌓인 먼지와 옷가지들 하나씩 정리해 가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소한 정리의 순간들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해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재정렬하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쌓인 감정들, 흐트러진 생각들, 무심코 내뱉은 말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들이 곧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못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런 말버릇은 당신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고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통을 지나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자신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직장만 있으면, 더 나은 관계만 만들면, 더 나은 사회만 된다면 이렇게 외부의 변화에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외부의 변화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차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늘 외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들, 더 공정한 세상, 더 친절한 환경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외부의 변화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세상이 조금 바뀐다 해도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붙잡을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을 붙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 잊고 싶었던 상처, 남 탓으로 덮어두었던 분노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창조하라. 그것은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말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책임을 묻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타인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변화를 세상에 요구하는 대신 당신 안에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이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냉정한 조언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 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에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당신의 화살은 이제 당신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아프게 꽂힐지도 모릅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곧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상처는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